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자 11월의 첫날 이 두 분과 함께 문을 힘차게 열어볼게요.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11월의 시장도 잘 준비하는 시간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이 11월의 첫날이고 한 주의 첫날이고 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첫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오늘 느껴지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아직까지는 여러 변화들을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또 우리 시장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도 하니까요.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참 대응하기 어렵다 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 열어줄 테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부터 나눌까요? 블랙존님 반갑습니다. 쫄보님, 마그마님, 김경윤님 또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이인성님 잘 오셨습니다. 오렌지님 이름도 보이고요. 슬로우라이프님 잘 오셨어요. 오늘 1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동백님 이름도 보이네요. 윤성일님까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마토TV의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계정들이 계속해서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해지신 거 아닐까? 너무 실력이 높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또 피해자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데 토마토TV의 전문가들은 이 토마토 투자클럽을 통해서만 활동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공지사항을 드리겠고요. 전문가님을 사칭한 계정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뭐 아침에도 이제 이토마토 전문가 대표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여기 이제 박준현 운영님 계정도 뭐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계정을 지난번에 한번 신고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뭐 이제 공개 방송이라든지 투자클럽을 따라다니면서 실시간 업데이트를 좀 하더라고요. 선의의 피해자가 좀 안 생기셨으면 좋겠고 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뭐 재테크 게임이다 이렇게 진행을 한 바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회원들한테까지 불특정 다수 문자가 날아가면서 뭐 입금 유도라든지 저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거에 좀 당하지 않기를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올바른 투자길로 저희 이토마토 전문가들은 토마토 투자클럽에서만 방송을 진행하고 회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T젠 최님, 5대 천왕, 듬직한 미남, 김민준님 하면서 응원도 해주고 계시고 김민준 전문가님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렇다라는 댓글들도 올려주고 계신데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 사칭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또 함께 신고도 좀 해주시고 함께 이 사칭 계정 근절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아자아자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야인개미님 단알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8,77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네요. 싸이월드 전용 간편 결제 수혜 그리고 NFT 관련주로 보고 오늘 매수하셨다. 오늘 나왔던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다날이 오늘 9% 상승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진짜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매수하셨습니다. 오늘의 고점이면 9,500원 넘어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하고 계시네요. 운영용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뭐 주가가 이제 급등한 그 이유가 아마 이 회사의 운영사인 자회사인 그 페이코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과 아마 연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괄적인 그 투자 상품을 서비스할 수 있는 뭐 상품을 좀 출시할 거다.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내용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이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가죠. 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지분 좀 갖고 있는 뭐 국보 디자인 좀 볼까요? 국보 디자인도 급등했다가 뭐 최근에 급락했네요. 지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그 본래 회사 다나라 회사 자체는 이제 그 결제 쪽에 실적으로서는 아직 평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현재 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회사들 상장돼 있는 KG 이니시스라든가 KG 모빌린스라든가 관련된 어떤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 비해서는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아마 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북미 쪽에서 아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제 북미 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함께 움직였던 주식인데 결국은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제자리 걸음하는 흐름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주가를 많이 관리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재료가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서는 따라가주지 않는 회사다. 이 회사 보시게 되게 되면 그 2016년도 이후에 지금 영업이익이 50억대, 결제 서비스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150억 정도, 올해는 지금 상반기까지 올해도 지금 뭐 50억이니까 작년도 수준이 안 넘어가거든요. 이게 아마 이 부분 자체가 제가 저도 어떻게 얼마만큼 오늘 나온 내용 자체가 블록체인과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 상품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 회사의 어떤 기업의 실적 성장으로 전개될지는 미지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보다는 단기 모멘텀 이슈 측면에서 부각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 부분 자체가 기업의 가치 증가로 연결되기는 좀 더 확인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측면, 모멘텀 측면에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도 그냥 고려를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올해 3월달에 고점이 1,200원대였거든요. 그때 이제 음봉을 치고 밀렸고 오늘 또 6골을 달고 밀렸는데 수급상으로 본다 한다면 약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 9,500원에서 800원 정도 사이를 이 가격대를 목표 가격으로 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현재 시가총액이 6,200억입니다. 6,200억인데 결제 서비스의 KG 이니시스가 시가총액 5천억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 지금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연간 얼마짜리냐? 1,000억짜리 회사예요. 즉 다날에 비해서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거의 8배, 9배 이상 이익을 내는데 KG 이니시스가 시가총액이 더 낮다는 거죠. 그만큼 다날의 주가는 비싸다는 겁니다. 같은 결제로 따지면 매출액도 1조 원이잖아요. KG 이니시스가 네. 뭐 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결제 서비스 관련 회사니까 다날이라는 회사 자체는 매출액은 2천억대 회사, 매출액은 KG 이니시스의 5분의 1, 영업이익도 거의 7분의 1,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KG 이니시스에 비해서 훨씬 비싸다. 그만큼 이 종목은 그런 어떤 성장 프리미엄 여러 가지 재료가 반영된 주가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앞서 얘기했다시피 9,500원에서 8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대로 오늘의 고점이었던 9,500원, 9,800원까지는 충분히 좀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 만큼 이 기업에 대한 밸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한번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고 이 차익 실현하시면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날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고 종목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셔야 하고요. 또 매수 문의도 반갑게 받고 있습니다.
윤성일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성 파워텍입니다. 매수가는 4,370원, 비중은 40% 보유하고 계시고요. 전망 궁금하고요. 매도 타이밍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자, 오늘은 4,305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살짝 손실 구간에 계시는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 잡아볼까요, 전문가님? 여러 번 정리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이제 보성 파워텍을 하셨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말씀드린 거는 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해드렸고 배우의 상담 시간에도 해드렸는데 뭐 두산중공업 대장주에 놓고 제어계측 기술 쪽인 모리 기술을 하든지 아니면 일진파워가 상당히 실적도 그나마 좀 받침이 되니까 이쪽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이제 후발주자 중에 차가잡자고 할 때 건설주들을 몇 종목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종목이 분명히 원전 관련주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철골 구조물 쪽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 우리 구조물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 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전하고 직접적인 좀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측면. 뭐 어찌됐건 다른 종목들이 원전 관련 테마를 타고 가는 것이지 원전으로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뭐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IL로 지금 나오고 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지적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 쪽에 관련이 있는 건 두산중공업하고 일진파워밖에 없습니다. 이 두 종목인데 오늘 보니까 종가에 사신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4,305원이 종가 마감이 됐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FOMC가 시작되지만 뭐 기존 사실인 것 같고요.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내려가면 지수 전반 자체가 하락하면서 종목들 섹터 자체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사가겠다. 해볼 만한 자리 같고요. 원전은 단지 이제 길게 끄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 실적도 여기가 형편없거든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적자. 올해도 뭐 흑자를 쓸 것 같은데 뭐 10억에서 20억 정도 당기순이익 사이. 회사가 뭐 망하거나 이럴 회사는 아닌데 구조물 쪽이니까 모멘텀 아닌 곳으로는 주가가 갈 수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에 대선까지. 이제 야당 후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뽑히거든요.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될지 홍준표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야당 쪽에서도 이제 대권 주자가 뽑히면 정책을 내놨겠죠. 일단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탈원전은 반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더 탈 거예요. 그래서 1, 2차 목표가를 나눠서 설정해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손절로 대응하기보다는 투자 기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원전 테마가 계속적으로 살아 숨쉬기 때문에 굳이 이제 손절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손절가도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성향이 다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3,700원으로 손절가를 정해드리고요. 그러면 1, 2차 목표가를 좀 크게 설정해야 되겠죠. 1차 목표가는 5,000원, 2차 목표가는 7월 달에 찍었던 신고가 언저리인 6,000원에서 조금 빠진 가격 5,900원으로 설정해드리고 투자 기간은 대선 전에 주가 올라가면 정리.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성파워텍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 대선 모멘텀의 영향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네요. 5,000원, 5,900원 목표가 2차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혹시나 손절 라인 필요하시다면 우리 3,700원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치즈님의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수화학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15,500원의 매수가 비중은 10% 보유입니다. 손실 구간에 좀 계시네요. 오늘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6% 넘게 빠지면서 14,200원으로 내려왔고요. 18,000원대 최고가 찍은 이후로는 조금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치즈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이 손실 구간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운용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늘 많이 빠졌죠. 아마 이 종목 지난주 제가 이거 합정동 민박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그 두 번째로 언급해드렸던 주식인데 아마 그 가격대 정도 전후해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이제 주가가 빠진 이유가 오늘 이 종목이 이제 일단 펀드멘탈 측면에서는 예사 주요 제품인 알틸베젠 가격이 여전히 수출 가격이 전반적으로 화학 제품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세거든요.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지만은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아마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가 빠진 부분 자체는 요즘 시장 자체가 이제 펀드멘탈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재료 가지고 움직였던 주식이지 않습니까? 요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LGI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뭐 소재 관련 종목들이 이미 일주일 전부터 좀 꺾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테슬라 주가 강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하지 않습니까? 부진한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뭐 3원기 배터리니 현재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F 배터리 쪽으로 주류기가 바뀐다더니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화 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3원계냐, 그다음에 AF 쪽으로 가느냐.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 확실하게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지금 투자 쪽에 기술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애매한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 정보도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가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들 약세 부분 자체가 이게 기술의 어떤 부분 자체가 어느 쪽으로 주류가 흘러갈지 모르는 거니까 국내 업체들이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AF 배터리 쪽으로도 주류가 바뀔 가능성이 크니까 거기에도 지금 투자를 한다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도 AF 배터리 쪽에 발을 담고 있지만은 전고체 배터리 쪽에 집중하고 있는 쪽이고 앞서 이제 LGI라든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AF 배터리, 3원계 배터리 주력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소재 관련 정보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수화학은 이제 전고체 쪽인데 악재로 방어할 부분은 없죠. 왜냐하면 얘가 갖고 있는 항화수소 억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가 좀 되는 거니까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기술 개발에 항화수소 자체가 진짜 주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술 개발에 좀 더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 한다면 뭐 배터리 업계의 어떤 게임 체인지가 될 거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그런 어떤 논란에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종목도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한농화성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한농화성도 보시다시피 25,000원대에서 이제 오늘 8,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CIS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테마로 움직였던 주식 한농화성, CIS, 그다음에 이수화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세계 종목 쪽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 중에서 펀드멘탈 측면으로 따진다면 이수화학은 올해 뭐 예상 실적 기준에서도 지금 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는 회사니까 주가 이렇게 빠질 정도는 아니죠. 회사는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목 선정을 할 때 펀드멘탈이 탄탄하고 그다음에 재료가 있으면 그게 가장 종목을 선정하는 데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 분석이 탄탄하게 되면 하방이 지지가 될 수가 있는 쪽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도 빠지면서 이 종목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상 주가 빠질 부분은 없죠. 그래서 실적은 좋게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주가 빠진 자체 오늘 또 수급도 보면 수급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샀고 기관 투자가들이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 있는 쪽인데 뭐 게이타법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이고 이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 25,000원대 지금 18,000원대까지 상승하기 초기 단계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수화학도 이 종목이 이제 초기에 추천했을 가격대가 13,500원대거든요. 합정도 임박때 첫 시간대 언급했던 가격대가 이 가격대인데 여기서 이제 18,000원까지 급등했다가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가격대가 이제 4,5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지지선이 이탈을 하면서 이제 그런 물량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 다 빠졌다 보시면 되겠죠. 예산 올해 이제 영업이익상으로는 1,000억이 나는 회사고 PL 기준에서 3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거의 뭐 저점 내일 뭐 반등 나올 것으로 봐요 있어요. 빠지면 13,800원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 가격대에서 내려온다 한다 추가 매수를 하시고 다시 이제 저항선을 작용할 때 가격이 오늘 빠졌던 가격대 15,400원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14,000원대는 충분히 전후가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1차적인 저항선 자체는 다시 이제 15,500원을 돌파해야지 다시 17,8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조정권에서는 손절보다는 추가적으로 비중이 많지 않는다 한다면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약간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1차적인 반등 목표는 최근의 고점인 15,500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종목이 이제 16,500원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16,500원, 18,000원 그런 흐름으로 단계적으로 반등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좀 방향이 보이다 보니까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면서 단가 낮추고 반등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15,500원 돌파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파가 가능하다면 17,000원, 18,000원까지 가능성 열어두셨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네. 시간에.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종근당을 네. 14만 1,000원에 비중을 20% 가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 많이 내려가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네네. 아니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을까? 예, 올라갈 수 있을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종근당 14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보유한 지가 그러니까 건전은 왔었어요. 한 2번. 아, 네네네, 근데, 맞아요. 예. 그때 폭등 한번 네네. 해가지고 한 2번 왔는데 제가 안 팔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더니 그러셨구나. 계속 이렇게 빠져서 네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 알겠습니다. 기다리면은 올라올란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가 많이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시청자님의 걱정을 좀 덜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응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종근당을 이제 시청자분이 사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크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청자님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종근당은 이제 네임, 이름이 있는 중견 제약사니까 주가가 하방 지지는 좀 될 겁니다. 그럼 주가가 이제 왜 빠졌는지 우리 시청자님 딱 사신 거 보니까 한 7월경에 사신 것 같거든요. 올해.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건에서 사시거나 아니면 뭐 10월 1일 이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이제 종근당이 작년에는 뭐 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 붙이면 뭐 다 갔습니다. 종근당 나파벨탄이었고요. 결국은 뭐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임상 상삼 실황한다는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제거를 해보죠. 코로나 치료제 가지고는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름 있는 제약사니까, 중견 제약사니까 뭘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약은 얼마나 잘 팔리고 있고, 임상실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있는가. 그런데 올해 실적이 이제 떨어진 부분이 고지혈증 치료제였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리피로라는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약사법 위반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 때보다 실적이 좀 좋아졌지만 결과물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주가를 다 팔고 나가고 기관 행보. 왜? 기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종근당이라는 주가가 기관 행보로 계속 가는 겁니다. 차트 모습 우리 시청자님 좀 같이 보시죠. 주가 여기 좀 빠졌는데 여기 빠진 것은 제가 봤을 때 종근당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요. 지수가 좀 하방 압력이 나올 때 그냥 조금씩 원래 섹터가 다 내려가거든요.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쪽에 정상화가 좀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약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임상 일상 결과 발표, R&D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임상 일상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표적 항암제 CKD 581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발표가 났는데 왜냐하면 연구 개발하니까 돈 많이 썼겠죠. 기업에서. 그럼 돈 많이 썼으면 결과물 좀 내놔봐라. 이렇게 되겠죠. 그 결과물이 잘 나오면 반등은 가능합니다. 내일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 내려갈 거예요. 아마 내려가게 된다면. 그런데 내년에 전망치가 좀 밝고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손해 안 보고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 학회가 많습니다. 뭐 알츠하이머 학회, 안과 학회, 심장학회 뭐 이렇게 줄비하고 있는데 조금 거리는 있어 보입니다. 뭐 심장학회 쪽도 좀 관련이 없어 보이고 표정항암제 쪽도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고 특정 종목들이 있겠죠. 알츠하이머에 아니면 뭐 젠백스라든지 안과라고 하면 뭐 한올이라든지 뭐 종목들이 있을 텐데 반등 충분히 모멘텀하고 가능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근데 크게 시청자님 욕심 부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딱 14만 1천 원이시거든요. 그러면 손해 안 보고 조금 철수했다가 다른 쪽으로 접근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IT라든지 지금 조금 내려가 있는 반도체 쪽으로 공략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 결론은 손실은 안 볼 수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속 시원하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앵커님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근당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채팅창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좀 시장 많이 힘드셨나요? 주식의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행투가이드님, 뭘 사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느낌이 안 온다라는 글도 올려주시고요. 가치성장주님, 종목 올려주시면서 주식 참 어렵습니다라는 글들도 보이는데요. 자, 또 오늘이 이제 11월의 첫날 시작이잖아요. 또 그와 동시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첫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 많이 좀 혼란스러우시다면 지금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시고요. 또 잠시 후에 투자의 신에서 또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짚어드리니까요.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분 좋게 조금 더 힘을 내면서 그렇다면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대한민국님, 경동나비엔 가지고 계시네요. 67,600원 매수가 비중은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경동나비엔이 차트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쭉쭉쭉 올라가서 78,800원까지 고가를 찍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가파르게 또 내려오기도 했고요. 살짝 또 반등이 나오는 건가? 라는 흐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원효님. 네, 그렇죠. 앞서 이제 주식하기 쉽지 않다고 그랬었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요. 실적과 무관한 종목들이 이슈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경동나비엔도 그런 쪽이거든요. 네네. 경동나비엔은 그래도 차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는데 지금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약간 빠졌지만은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면 거의 신고가예요. 거의요. 예, 근처. 근데 예산 실적으로 따지면 더 가야 되죠. 왜냐면 예산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아마 지금 450억 될 거고요. 단기순이익이 한 600억이거든요. 예상은 다 3분기, 4분기 때가 성수기니까 대충 추정을 해보면 상반기 때 지금 단기순이익이 600억이거든요. 예사가 이제 보일러 쪽에 거의 해외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이라든가 미국, 러시아, 영국, 멕시코 거의 해외 쪽에 주요 거점 쪽에 국내로 따진다면 한계가 있는데 국내 내수시장 같은 경우 네. 이미 중국 시장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영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쪽에 이미 진출해가지고 이미 기반을 잡았어요. 이제 이익을 내고 있는 쪽이니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쪽이니까 올해 대충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본다 한다면 단기 수익이 거의 1,000억 나올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예사 주당 EPS가 지금 거의 8, 9천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계속 성장하는 회사니까 주가 최대 실적인데 물론 주가가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실적으로 따지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66,000원대는 지지가 돼요. 실적 아마 3분기 때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 같고요. 과거로 따지면 이 종목이 아마 10만 원 넘어갔을 건데 요즘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못 받다 보니까 이제 올해 영업이익 대개 거의 1,000억대에다가 단기 순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는 회사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회사가 9,800억이 되는 거니까 이제 고성장 회사는 거 감안한다 한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 정도가 매수 가격 정도 좀 되는데 충분히 안정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단 기술적으로는 당일 목표 주가가 8월 중순에 행사됐던 78,000원대가 저항을 좀 받겠죠. 그 정도 가게 되게 되면 78,000원대면 아마 15%에서 20% 정도, 15% 정도 우리 시청자 매수 가격대 좀 수익이 좀 되겠네요. 편안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방은 충분히 좀 지지가 될 것 같고 20일 이동 평균선 좀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다만 좀 빠르게 차트로 봐서는 빠르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겨울철이니까 아무래도 예상 냉난방기 예사니까 그런 또 측면에서 모멘텀 자체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78,000원도를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동나비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빠르진 않겠지만 방향은 확실히 좀 위쪽으로 천천히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고점이었던 78,000원 정도 한번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수익 보시기를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경동나비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상담은 저희 한화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슬기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16,200원 매수가 그리고 4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수급이나 공매도 비율로 보나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또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별론가요? 요새 아마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정보가 좀 많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에도 대체 정보 좀 많고 요즘 특성을 보니까 이제 저는 대표적인 공매도 반대론자거든요.
뭐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런 쪽으로는 알겠습니다. 네. 어떤 과외를 좀 시켜주는 건데 하나도 모르겠고요. 체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이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아무리 펀더멘탈로 주가가 못 간다고 하지만 아무리 모멘텀 장사라고 하지만 실적들이 뭐 전년도기 10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못 가는 거 딱 보면 대차장고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속된 말로 조금 격한 용어 쓰면 막 후드려 패니까 이제 공매도로 주가를 막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겠지만 결국은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종목도 하나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는 대로 군수업체죠. 방위산업업체 부분인데 방산 부분에 대한 실적은 좋았습니다. 3분기 때. 실적이 조금 전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감소를 조금 했고요. 그럼 앞으로 신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에어로 뭐 BT인가 이쪽입니다. 그다음 원웹이라는 투자 쪽인데 앞으로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 투자 유치를 하냐에 따라서 성장성을 볼 수 있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누리호 뭐 이쪽으로도 발사했을 때 조금 부각될래 할지 저도 좀 해봤거든요. 네. 재미 못 봤죠. 결국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결국은 지주화세 합격이거든요. 하나 시스템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주가가 좀 밀렸어요. 가는 듯 하더니 생각보다는 재미없게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사하고 뭐 약간 반쪽짜리 성공 뭐 자축은 했지만 여기 엔진을 만든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 자회사 쪽. 지금 그 진입하신 이유를 보면 명확하게 진입 사유가 좀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고 군수산업 쪽이고 안정적인 뭐 실적. 그다음에 최근에 공급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근데 진입 사유를 보니까 이 차트 모습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좀 보시죠. 여기 딱 60여일선 걸려 있는 주봉이거든요. 주봉의 이평선을 좀 보고 사신 게 아닌가. 그 다음에 하방 지지대를 밑으로 이렇게 줄을 좀 그으신 것 같아요. 매물대가 여기 좀 쌓여 있다. 진입 사유는 괜찮고요. 근데 아쉬운 측면은 굳이 내일 테이퍼링인데 진입을 하셨을 필요가 있었을까? 오늘 만약에 했다면 뭐 내가 위에서 잡아서 물타기를 해서 비중이 이 정도까지 늘어났다 하시면 이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40%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테이퍼링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우리 이제 시청자님 누구시죠? 실기님이 저는 견디고 가겠습니다. 12월, 11월 뭐 이 또한 지나가리. 견디고 내년 1월과 2월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하나 시스템이 조금 모멘텀이 약하죠. 반도체도 아니고 친환경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밸류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반도체 이쪽은.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저는 어느 정도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박스권 하단 쪽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딱 트레이딩이겠죠. 뭐 이 정도까지 한 19,000원까지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손실 구간도 아니시거든요. 50원 손실 구간인데 내일 정도에 그냥 비중을 좀 철수시키셨다가 다음에 한 번 더 진입 사유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 전략적으로. 향후에 뭐 군수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맺어놨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철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바로 시가의 비중 축소 30%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한 발 물러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비중이 40%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야인시대 계속해서 박준현 운영령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신청 지금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열어둘게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과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AD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미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28,600원입니다.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네요. 오늘 2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좀 빠르게 하락하는 듯 하더니 16,900원 찍고는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10월 들어서는 상승의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21,500원까지 왔지만 시청자님의 매수가 28,000원까지는 아직 조금 거리가 남았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운영형님?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특히 이제 AD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간의
흐름이 좀 나쁘진 않아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지금 완전히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한 축인 남아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지만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는 그렇게 주도주 역할을 못 합니다. 1월 달 정도 넘어가야 된다는 쪽이고. 네. 아무래도 가능성 있는 것 자체는 저는 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하고 반도체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폴더폰이라든가 거기 쪽이 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 쪽인데 상대적으로 어차피 현재 시장 자체가 지금 수급 장세다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한쪽이 부풀려서 올라가게 되면 한쪽은 좀 꺼지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제 2차 소재 종목들이 꺼졌기 때문에 다른 대안 쪽으로 오늘 같은 경우 여전히 뭐 게임주라든가 뭐 엔터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쪽으로 본다 한다면 시스템 반도체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이게 반도체 지금 디램 가격 자체는 기존 고정 가격이 떨어지면서 흐름 자체는 좀 안 좋은 쪽인데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시장에서 중심을 좀 잡고 있는 쪽이니까 이쪽이 유리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AD 테크놀로지로 돌아와서 AD 테크놀로지 28,000원대 사셨으면 이거 참 아마 고생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종목 제가 2년 전인가요? 2019년도 12월 달에 이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SP로 선정이 좀 되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이제 14,000원대에서 35,000원대까지 움직였던 주식입니다. 이제 결국은 삼성 DSP라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정책적으로 이 회사를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를 성장하는 과정 쪽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선정된 회사가 AD 테크놀로지고 그다음 이제 코아시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두 개의 회사가. 근데 이제 그 뒤로 지금 그 지지부진합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들을 디자인 솔루션과 파트너와 관련된 그 협력에서 중소형 회사들은 아직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거의 안 따라주거든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그래도 솔루션 파트너지만 거의 매출액 안 따라줍니다. 근데 뭐 거의 적자잖아요. 작년도도 적자고 현재 지금 반기 때까지만 본다 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이익이 안 나고 있는 쪽이니까. 근데 AD 테크놀로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은 조금 따라줘요. 근데 회사 실적 자체는 아마 그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반도체 부분과 관련된 그런 쪽의 실적입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실제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영역 쪽에서 매출액이 나와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 갔을 텐데 현재 실적 자체 상반기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지금 한 70억 정도에다가 당기수익 한 90억 정도가 났는데 이 부분 자체는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어떤 공정 과정 쪽에서 아마 제가 수주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추정을 해본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지금 단기 순이익이 거의 아마 150억에서 200억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당 EPS가 한 1,400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이 회사의 어떤 중장기적인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역할만 어느 정도 가시가 된다 한다면 충분히 PR 20배 정도까지는 뭐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쉽지는 않다. 일단은 이 종목이 최근에 23,000원대까지 왔는데 23,000원대가 다 걸리는 선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 많이 손실나서 지금 매도를 못했겠지만 17,000원대에서 23,000원대까지 거의 지금 30%까지 올라왔으면 당연히 한 번은 얻어맞게 돼 있죠. 여기서 21,000원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리바운드가 나오면 그 가격대가 24,500원입니다. 그래서 28,000원대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공매도를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지고 공매도를 치면 되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고점에서 팔고 다시 주식을 내려오면 다시 되사놓으면 되거든요. 매출 단가를 낮춘다든가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7,000원대에서 23,000~24,000원대 특히 23,000원, 4,000원대는 이제 매물층이거든요. 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이제 현재 가격대 늦었는데 24,000원까지 올라오면 한번 팔면 다시 이 종목은 21,500원이나 22,000원까지 내려와요. 그럼 다시 사놓으면 그때서 이제 내년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도 1월달, 2월달 가야지 우리 시청자님이 잘하는 목표 가격 26,000원이라든가 27,000원까지 상승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IT는 대체적으로 1월달에 1월 효과의 중성 종목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D램 쪽은 안 좋지만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그래도 삼성전자가 2025년도까지 거의 20% 이상 투자를 계속 하겠다고 그러겠고 이쪽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 목표는 24,500원이고요. 내년도 1월달 정도 가게 된다면 26,800원, 27,000원 정도 이게 매물층이거든요. 이 가격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대응이 어려우시면 내년도 1월달까지 겨냥을 해가지고 26,0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단기 대응이 가능하다면
24,500원까지 올라간다는 한번 좀 비중 30%니까 20%네요. 네. 10% 정도 좀 줄여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 저가 매수하고 그다음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26,000원대에서 전량 매도하는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AD 테크놀로지 좀 오랫동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손실을 좀 줄여보도록 하죠. 일단 24,000원 선이 1차적인 회복 구간이 될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하신다면 1월 효과를 좀 기대하시면서 27,000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26,000원 이상에서는 조금씩 비중 축소하시면서 정리하시는 흐름도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한국탄자고요. 네,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8만 원에 10%인데요. 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8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살짝 지금 손실 구간인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 좀 볼게요. 한국탄자 주가가 참 크게 안 움직이네요, 전문가님. 이야기 좀 직접 예, 나눠보실까요? 이 종목도 잘 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보니까 안정적인 것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뭐 주가 뭐 차트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거 코로나 때 19,000원까지 빠졌는데 11만 원 갔으니까 약 1년 6개월 만에 100%, 1000%가 갔지 않습니까? 10배가 갔으니까 10배 갔으면 좀 실만하죠.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8만 원에 한번 잡으신 것 같아요. 자동차 쪽이 좋다고 하니까 부품 쪽을 좀 보신 것 같아요. 부품 쪽을 봤는데 뭐 화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보게 되면 실적이 형편없거든요. 근데 한국단자 보면 지금 딱 좋거든요. 매출액도 나오고 실적도 괜찮고 아마 네. 이렇게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가 좀 튼튼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잘 사셨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영업이익률이 저조합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풀어야 될 숙제고 제가 정리 한번 해드렸는데 10% 가까이 육박하는 기업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DTR 오토모티브하고 S&T 모티브. 두 군데 다 10%가 안 되는데 한 7, 8% 정도는 되거든요. 네. DTR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휘황찬란하게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S&T 모티브는 현기차 색채를 띠고 있으니까 못 가고. 그럼 한국단자는 어디 쪽이냐? 여기도 현대 기아차 쪽입니다. 1차 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차 밴더인데 1차 밴더에 여기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여기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현기차 1차 밴더 여기 납품을 하는 건데 고객사를 이제 좀 다변화하려고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공장 건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이 회사 공장을 보게 되면 중국, 베트남, 폴란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럽 있고 아시아 있고 동남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가 없습니까? 북미 지역이 없죠. 그래서 멕시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지난달에 설립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왜 연기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달에 설립인데 이제 출자를 할 건데 자회사에서 같이 출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제품이 뭐냐? 전기차 쪽에 만드는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겁니다. 전선의 일종의 뭉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친환경차 다 전기차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나겠죠. 단지 이제 북미 지역 쪽에 멕시코가 북미 지역이거든요. 법인 설립하고 공장 캐파 증설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 부분을 좀 고려사항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주가 안 빠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증권사 가이던스 전망치가 나왔는데 증권사 애들 쓴 거 보면 3,500선까지 써놨어요. 많은 데는 3,600선까지 써놨거든요. 그럼 3,600선까지 올라간다 전제 조건을 깔려면 올라가는 거 딱 종목 정해져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IT. 여기가 안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 절대 못 가거든요. 그러면 한국단자도 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재미는 없으실 거예요. 크게는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너무 큰 수익을 누리시려고 하면 재미없고 여기 중간 배당도 했거든요. 좀 보유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선이죠. 한 9만 한 1, 2천 원. 많이 가면 9만 한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딱 8만 원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제 한국단자의 비중을 실을 필요는 없고 좀 테이퍼링 때 좀 주가가 밀린다. 한 7만 원까지 그러면 5% 정도, 15%면 부담이 없으니까 회사 가치에. 여기는 재무 건전성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5%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고 1, 2차로 그때는 9만 5천 원을 딱 써놓고 중간에 한 8만 5천 원, 6천 원 정도면 절반을 딱 팔아버리고 나머지 거를 조금 더 갖고 가보자. 그래서 9만 5천 원 정도면 전량 매도. 저는 자동차 부품 업체보다는 완성차를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시장 상황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추가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5,000원, 95,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예. 네, 예. 오늘 조언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 단자까지 진단 도와드렸어요. 자, 이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J 배드님, 답답한 마음으로 보냅니다 하시면서 GS 리테일 올려주셨는데요. 볼까요? 매수가가 38,100원이고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은 32,8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38,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분도 역시 꽤 오랫동안 지금 마음고생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5개월 정도?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체크하실까요? 네, 본래 뭐 GS 리테일, 뭐 BGF 리테일 다른 종목들이 좀 답답한 주식이죠. 뭐 이런 종목은 약간 이제 방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지 않아요. 대신 이제 성장성 이제 소매유통 쪽이니까 편의점 쪽이 생각보다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 것 때문에 성장이 꺾이지 않았나 2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매출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BGF라든가 GS 리테일 같은 경우 실적도 증가되고 있고. 근데 이제 성장성 부분 자체가 크지 않을 거란 것 때문에 워낙 이제 편의점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편견이 있어서 시장에서 요즘 성장하지 않는 주식들은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루하게 답답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 꾸준히 증가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싼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로 따지면 그 편의점 관련 종목들이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봐서는 과거는 PER 기준으로 20배 이상까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뭐 20배 평가받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뭐 가치주, 철강주라든가 뭐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은행주는 항상 그랬었지만 PER이 4배짜리가 수두룩하거든요, 지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이 PER 15배, 18배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 종목들이 이제 배당이라도 마주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예상값 작년도 이제 배당금 이제 900원 정도 줬으니까 현재 3만 원대 기준으로 본다면 3%대예요. 예, 3%대면 그렇게 또 현재 워낙 지금 고배당주들이 많기 때문에 또 높지가 않습니다. 평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주가는 하방에 지지가 돼요. 이 종목은 이제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비중 2분 같은 거 5%밖에 안 되잖아요. 38,000원대 높게 사셨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34,500원이 저항이고요. 34,500원이 저항이고 여기 34,800원. 그다음에 이 가격입니다. 36,000원대 정도. 이 정도까지는 잘하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비중이 적으니까 5%니까 주가는 이거 지금 뭐 저점이거든요. 뭐 일봉인데 주봉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을 코로나 때만 이 종목이 작년도에 코로나 때만 주가가 3만 원대 아래로 내려갔지만 지금 31,500원, 600원대가 저점이에요. 조금이라도 좀 여유가 있으시면 안정적인 주식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32,000원 정도에서 뭐 5%당 10% 정도 매수한다면 34,500원 내지는 36,000원도까지 가면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치 성격이니까 주가가 부진할 때 사야 돼. 대신 올라갈 때 우리 시장님은 38,000원 사게 되게 되면 이게 38,000원 여기서 샀다는 거지 않습니까? 했어요. 네. 38,000원대면 여기서는 안 되거든요. 했어요. 지금은 이 종목은 부진할 때 사서 상승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1차적인 반등 목표는 34,500원, 그다음에 3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하다. 그런가 조금 기다리면 여유만 있으시면 어느 정도 물타기 하시게 되게 되면 조금 손실을 줄이는 것 내지는 또 약간의 수익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물타기 안 하신다 한다면 일단 34,500 2차 목표고요. 그다음에 36,000원 정도를 최종 반등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가 높다라는 점이 좀 아쉽지만 비중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고요. 36,000원까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GS 리테일까지 종목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월요일에 출발을 굉장히 또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도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또 내일 이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서서도 계속해서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과연 11월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 연말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궁금하신 분들 투자의 신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이 기다리고 있고요. 추천 종목들까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께 오늘 투자의 신에 대한 힌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네, 내용 뭐 들어보나요? 지난주 시장을 좀 점검해보고 이제 가장 핫 이슈가 테이퍼링이거든요. 오늘하고 내일 있을. 네. 과연 버텨야 되느냐, 좀 손절해야 되느냐, 어떤 형태로 접근 방법을 좀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1월 시장에서 가장 또 주목을 받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테이퍼링. 이와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의 방향성 좀 짚어보는 시간들 가져볼 수 있으니까요. 투자의 신까지 꼭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